지금부터 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얼른 들어갈게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조민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가 됐죠. 참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참 너무한다, 그죠? 딱 선거를 앞두고 그것도 조국혁신당이 막 힘을 발휘하니까 아마 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는구나. 검찰이고 법원이고 하는 짓거리가 하나같이 공작 정치, 이 공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국정원 안기부가 하던 짓을 요새는 검찰 법원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씁쓸합니다. 몇 년 전 브라질이 이 법원과 검찰의 사실상 저강도 쿠데타에 의해서 민주적인 어떤 질서가 붕괴되는 모습 보면서 참 우리가 걱정하고 안타까워했는데 그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 생각하니 참 화가 납니다. 나쁜 것은 빨리 배운다고 그러더니 우리나라 검찰 참 이런 건 또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나쁜 걸 빨리 배우는 사람은 사실 딱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 사람의 본질이 나쁘기 때문이죠. 사람이 본질이 선하거나 그래도 평범한 중간치라도 가면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쁜 짓 빨리 배우는 애들은 원래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고 또 참 그러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과 조국 민주진보 진영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재명이 살기 위해서는 조국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다. 조국을 지지하기 때문에 나는 이재명 싫어할 거야 라는 사람도 계십니다. 저 되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의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들은 이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서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또 기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몇몇 분들은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그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딱히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했다거나 과거에 우리를 배신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마찬가지로 조국 편에 서서 이재명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른바 우리가 똥파리라고 하는 사람들,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낙지라고 하는 사람들, 친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조국혁신당에 좀 몰려 들어갔나 봐요.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을 기반으로 이재명을 욕하자, 이재명을 공격하자, 이딴 소리를 하는 그 묘한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 해요. 참 그러면서 보면서 어이구 참 특이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최근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함께 이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진보 진영 전체로 크게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는데 동의를 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역대 그 어떤 콤비보다도 죽이 짝짝 맞고 손발이 잘 맞으면서 각자 해야 할 역할을
예, 뭐 마치 서로 짠 것처럼 이렇게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저는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과 조국 민주 진보 총선 시너지 효과입니다. 자,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고 있죠. 예. 못 믿으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 갔죠. 어제 이재명 대표 광주에서 아주 정말 속 시원한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나는 몰라요 정권이다. 내 가족만 해먹는 거, 내 가족 해먹는 것밖에 몰라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은 그 현장에서는 약간의 폭소를 자아내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에 콕 박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거 딱 기사 쓰기 좋은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기사를 안 썼더라고. 아니 나 같으면 이게 딱 제목이잖아. 제목감이잖아. 한동훈이 뭐라 그러면 째깍째깍 받아 쓰던 것들이 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은 윤석열 정권의 아픈 곳을 콕 찌르는 발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어쩔래 배째라 윤석열 정권은 그런 정권이다. 그러면서 5.18 폄훼를 한 사람 내가 공천하겠다는데 뭐 어쩔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정권 그대로 둘 거냐. 4월 10일은 이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자,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세게 했죠. 황상무는 자기가 그 MBC를 위협한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마치 농담을 했는데 그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를 괴롭힌다는 식으로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했죠. 자, 황상무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뭐라고 그랬다? MBC 잘 들어.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말이야. 88년에 정보사 장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칼럼 썼다고 기자 다리를 확 대검으로 찌른 적이 있어. MBC 잘 들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 농담이야? 정보 보고 하지 마. 그랬대. 이게 농담이에요? 자,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바로 확 꼬집었죠. 자, 광주에서 온 사람 잘 들어. 여기 옛날에 거기 군인들이 거기서 칼로 찌르고 사람 죽이고 그랬잖아? 응. 정권에 맞서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다 그렇게 칼로 다 찔리고 그랬잖아? 그잖아. 광주에서 온 사람 잘 들어? 나 이거 농담이야? 이렇게 하면 농담이냐고. 정말 핵심을 꽉 찌른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정말 촌철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별로 언론에 보도가 안 돼요. 그게 보도가 되면은 아마 윤석열 정권 되게 아플 겁니다. 한동훈 되게 신경질 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또 쏙 빼. 한동훈이 뭐라 했다 그러면 차 쓰던 게 우리 이재명 대표가 뭐 한마디 하면 하나도 안 쓰죠. 뭐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하는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증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정권이다 라고 일가를 했죠.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제가 어제 방송 못하는 대신에 이재명 대표의 이 광주 발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의 광주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종섭 도주 사태 또 하나의 중대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합니다.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뿐만 아니라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야 합니다. 최상병 국조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종섭 특검, 쌍특검 1국조 처리를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에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 사람 손도 좀 잡아주고 주변 사람 어려운 것도 좀 챙기고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일 때도 옆집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삶을 챙기라, 나라의 미래를 챙겨라, 국가를 지켜라, 그렇게 하라고 권력을 맡겨놨더니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내가 해먹는 것밖에 몰라요. 내 식구들 범죄 은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요. 이라는 집단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반도체 회사를 여기다 세울까 광주에다 만들까? 교육 투자를 여기에 더 많이 할까 여기 더 많이 할까? 세금을 서민들한테 더 많이 쓸까 부자한테 더 많이 쓸까? 세금을 서민 세금을 깎아줄까 부자 세금을 깎아줄까?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정치고 권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해관계를 놓고 싸울 수밖에 없죠. 다툴 수밖에 없죠. 하다못해 옆집하고도 싸우는데 이 거대한 이권을 놓고 국민들끼리 집단끼리 세력끼리 지역끼리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예요. 싸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적정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투쟁이 격화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대통령이 할 일이고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상도 전라도 갈라가지고 싸움시키고 남북 갈라서 싸움시키고 부자 가난한 사람 나눠서 싸움시키고 A학교 B학교 출신 나눠가지고 싸움시키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절단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합의 가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부터 나와서 분열의 언어, 갈등의 언어, 대결의 언어로 국민들 싸움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억제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분노를 통제하고 조정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지요.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너 안 만나? 너 한번 죽어봐. 너 우리 편 아니지? 너 전에 나 싫어했지? 너는 죽었어.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상전이 기침을 하면 아랫사람들은 몸살이 난다는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대결, 이게 아주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죽이고 싶어지고 실제로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주대낮에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 나라. 그런데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물청소했습니다. 엄벌해서 진상을 명확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 아니라 그를 엄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이 나라는 내 거야, 내가 왕이야, 내가 통치자고 지배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우스운 겁니다. 국민들이 고통받아도 지들이 어쩌겠어. 내가 5.18 폄훼하는 사람 공천하면 니들이 어떡할 거야? 어쩔래? 예? 그래서 어쩔래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마음대로 해봐, 배째.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이번에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임을 보여주겠습니까? 국민이. 네. 이재명 대표, 이럴 때 보면 참 귀여워요. 그죠? 네. 특히 이 제스처를 조금씩 써가면서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어떠해야 하며 정치란 무엇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쉽게 알아들으면서 또 이게 되게 내공이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답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드물어요. 근데 정치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자원의 배분입니다.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누구한테 배분할 것이냐, 누구한테 얼마를 배분할 것이냐. 이게 정치예요.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권력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래서 이게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충돌이나 어떤 이런 그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그래서 순화하는 것이 정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이게 좀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이재명 대표 잘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까지, 그리고 표현까지 쓰잖아요. 예, 예. 우리가 개주인데, 개주를 할 때, 니 지난번에 나 반대했지? 나 이번에 너한테 떡 안 줘? 너 이번에 놀러 갈 때 안 데리고 가? 이래서 해야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서, 야, 이재명 대표 귀엽다. 예. 물청소 했지 않습니까? 예, 물청소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보시면, 예,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얘기로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당 대표로서 진중하고 묵직하게 나가면서 또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는 약간은 좀 쉽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종종 웃음이 나는 그런 상황 보셨잖아요. 이렇게 약간의 유머와 이런 것들을 섞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이재명의 모습, 이게 진정 이재명의 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에 비해서 조국 대표는 조국 대표대로 또, 나름, 또 한 건씩 올리고 있죠. 자, 조국 대표는 어제 부산을 갔습니다. 이재명이 광주를 갔는데 조국은 부산을 간 거예요. 두 사람이 광주와 부산에서 각각 나눠서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다 하고 동시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한 방씩 매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조국 대표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은 고마치아라마입니다. 그죠? 고마치아라마. 이걸 같이 읽어서 같이 붙여 읽어가지고 고마치아라마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고마치아라마 이거예요. 마는 사실상 이게 어조사죠. 의성어죠. 예, 부산 쪽에 많이 붙이는 얘기입니다. 승질났을 때, 열받았을 때 마치아프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를 그대로 하면서 윤석열 정권한테 경고합니다. 고마치아라마. 고마치아라마 이렇게 한 겁니다. 예, 되게 모든 사람의 귓전에 남을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근데 고마치아라마 요것도 별로 보도가 안 됐더라고. 만약에 한동훈이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면 보도가 안 됐을까요? 기억하십니까? 한동훈 씨름의 시집가 그 이상한 뭐 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 얘기를 모든 언론이 다 일제히 받아 썼던데 고마치아라 이거는 글쎄 별로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편파적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 이게 합리적이냐? 이걸 합리적으로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윤석열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일갈합니다. 아울러 이런 말도 하죠. 나는 더 이상 이럴 거 없다. 나 무간지옥에서 고통을 받았다. 나 이럴 거 없어. 그래서 윤석열 범죄 행위를 철저히 물을 것이고 한동훈 특검도 반드시 할 거야. 나는 끝을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역시 참 우리가 오랫동안 머릿속에 뇌리에 남아있을 만한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국 대표의 연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창당 17제가 되던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 30%를 넘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도 31.5%라는
기적 같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억수로 감사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힘을 보태주신다면 이 파도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저 조국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종식의 발화점이 된 저의 해광고등학교 후배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선봉에 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탄시키는 권력을 하루빨리 끝장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은 명백히 관건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부산을 포함하여 전국을 돌면서 부도수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을 무시한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해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범죄와 비리를 밝혀 정당한 징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 멸문지화의 경험을 당했습니다. 저는 잃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관지옥을 견뎌낸 결기로 제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국민들과 연대해 끝을 보겠습니다.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 가격이면 농민들은 밭을 가라앉습니다. 부산 시내 마트 어디에서 875원으로 대파 한 단을 살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함 때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때문입니다. 부끄러움과 절망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제가 고향 부산에 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산 사투리로 경고합니다. 이제 고마 치아라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부산말로 경고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같이 해주십시오. 이제 고마 치아라라! 대표님. 네, 조국 대표의 연설 보셨습니다. 요즘 이분 부산말로 윤석열한테 한마디씩 하는 게 재미 붙였나 봐요. 지난번에 너그 쫄았제
여기에서 아마 상당히 재미를 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뒤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쫄았제? 내가 너희들 끝을 볼 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드디어, 고마 치아라마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 언론의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듣는 사람 귀에 쏙쏙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조국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사실 여러분, 좀 뜻밖의 모습 아닌가요? 조국은 되게 점잖은 사람입니다. 범생이죠. 범생이 조국이 달라졌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범생이 조국이라는 사람에서 부산 사투리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저렇게 목청을 높여서 연설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사람들은 신선한 충격,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확실히 이재명 대표가 연설하는 것과는 색깔이 다릅니다. 하지만 각각의 매력이 있죠. 이재명 대표가 마치 장난꾸러기처럼 조곤조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들어도 알기 쉽게, 그러면서도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게 이렇게 쭉 풀어나가죠. 이재명 대표의 장점이에요. 그러면서도 무겁지 않은 주제, 그렇게 거부감 없는 소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쉽고 재밌게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제1당, 원내 제1당의 그 대표로서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덕목인 것 같아요. 그죠? 자,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투쟁하는 모습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친근하게 다가가고 쉽게 설명하고 때로는 귀엽게 하는 모습이 글쎄 투쟁적인 모습은 또 아니란 말이야. 물론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조금 우리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범생이 조국이 해결해 주고 있는 거지요. 투사로서의 조국 재발견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바로 이 뜻밖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신선함을 느낄 거고요. 또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사람들은 환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각각 다른 매력이지만 각각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 수 있고 환호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자, 좋아. 그렇지만 진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그거는 지지율로 증명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엊그제까지 진행됐던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른 겁니다. 오늘 공표가 됐는데요. 민주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은 30%, 국힘당의 정당 지지율은 37.7%입니다. 민주당이 많이 뒤지네? 자,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몇 퍼센트? 12.6%. 비례대표 지지가 아니고요. 정당 지지입니다. 두 군데를 합치면은 42.6%로 국힘당을 5% 이상 앞서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 계속, 특히 한길 리서치 여기는요, 조사할 때마다 민주당이 국힘당한테 엄청 뒤지는 걸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5에서 많은 경우 10%까지 그동안 민주진보 진영에 냉담하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많이 흡입을 한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동아일보 보도로 알고 있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KBS 보도인가? 자, 여기 보시면은 국힘당이 36%입니다. 줄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32.9%, 표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무려 14.5%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칠 경우에 합산한 거는 무려 47.4%가 나옵니다. 국힘당을 10% 이상 앞서는 거죠. 국힘당의 지지율이 5% 빠지는 동안 민주당은 거의 빠지지 않았고요. 그만큼 그보다 더 많은 숫자로
조국혁신당이 껑충 뛰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합치면 40%를 넘습니다. 45%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이 나와요. 국힘당 아무리 잘 나와도 40%를 못 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적어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친 이 표가 국힘당을 10%에서 적게는 5% 정도 앞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얼마 전까지 이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진 않았으나 확실한 것은 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는 커졌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마 이렇게 되니까 수구 적폐 정권은 그리고 수구 적폐 언론들은 좀 불안했나 봐요. 이번에는 갤럽 조사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3월 셋째 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힘당이 34, 민주당이 33, 조국혁신당이 8.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합치면 41%의 지지율이 나옵니다. 국힘당은 34%, 즉 7% 이상 앞서는 그런 결과를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요거를 쏙 빼고 뭐라고 한다고? 서울 지지율만 따졌더니 국힘당이 9%가 앞질렀고 민주당 오히려 6% 줄었어. 그러면서 뭐 서울에서는 국힘당이 무려 39% 지지를 받았어 라고 떠들어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33대 34인데 그래서 1% 차이밖에 안 나지만 서울만 하면은 국힘당이 많이 앞서 라면서 서울에서는 국힘당이 이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서울의 의석이 48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간에 표를 많이 얻어야지 국힘당이 100석을 넘길 수 있어요. 서울에서 적어도 20석 정도는 얻어야지 국힘당이 전체 100석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다른 데서는 됐고 경북 TK하고 서울에서는 어떻게 얻자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따졌더니 국힘당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어 라는 식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래요. 서울에서 국힘당이 39%, 민주당은 26%라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조국혁신당은 몇 퍼센트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어. 자, 뭐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국 갤럽에 들어가서 원 자료를 제가 뒤져봤어요. 자,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가지고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서울만 따지면 국힘당이 앞서고 있다. 월등하게.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지지율은 2주째 떨어지고 국힘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자, 그런데 서울에서만 국힘당이 앞서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에서의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쏙 뺐더라고. 쏙 빼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뒤져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자, 이거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겁니다. 34, 33, 8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서울과 전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쭉 살펴봤습니다. 전국에서 1,101명을 여론조사 했고요. 서울에서는 193명만 했습니다. 그래 그 결과 39, 26, 8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둘 합치면 34까지 올라가죠. 예.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193이라니 193명 가지고 여론조사가 되나요? 안 돼요. 원래 500명 이상, 적어도 300명 이상은 조사를 해야지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표본이 한쪽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300명 이하로 발표된 거는 빼요. 왜? 이 표본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193명 여론조사한 거 가지고 떡 내놓는 겁니다. 실제로 갤럽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수구 적폐 언론들에서는
이거를 굳이 193명밖에 안 한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랍시고 떡하니 내놓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겠다는 거죠. 193명? 이거는 여론조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따로 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300명 이상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론조사 가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원자료를 그대로 갖고 와서 했거든요. 예,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서 보듯이 서울에서의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힘당이 앞서고 있더라. 이것은 사기입니다. 갤럽, 조사를 한 갤럽에서도 그렇게 발표 안 했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본 숫자가 너무 작아. 그 정도 가지고는요, 여론조사 발표하면 안 돼요. 무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자, 다른 여론조사 하나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힘당의 여론 지지율이 무려 42.4%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30.4%.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11.1%. 둘이 합치면은 국힘당하고 민주당의 범민주 진영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수치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각각 다른 스타일로 선거운동 하는 것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수치로도 그것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는요, 비례대표 투표 의향하고는 틀려요. 그냥 정당 지지율만 뽑은 겁니다. 비례대표 투표 동향은 또 다르게 나와요. 비례대표 투표 동향을 하면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친 숫자가 국힘당을 압도적으로 앞서버려요. 그때는. 그건 더 비교할 것도 없어. 제가 또 유리한 자료만 가지고 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드릴까봐 일부러 조금 수치가 낮은 걸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보세요. 그 정당 지지도를 따지면은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친 것이 국힘당을 대체로 앞섭니다만 아슬아슬 앞서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물었을 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친 숫자가 국힘당을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진짜 5에서 10%는 앞서요.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당 지지도를 조사할 때보다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조사를 하면은 범민주 진영이 5% 정도는, 적어도 5% 정도는 더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뭐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샤이 진보인 거예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댓글 한번 볼까요?